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부모님과 나는 다른 걸까? 가족인데 왜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나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느낌,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7년차 사주타로 전문가 황금우치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힘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말 못할 스트레스나 고민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 나만 희생한 듯한 관계, 어떻게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을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런 거였구나 하는 깊은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전부 다 사주로 궁합이라는 거 아셨어요? 사주에는 연, 월, 일, 시에 4기둥이 있는데요. 월천간과 일천간을 통해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천간은 부모님, 일천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주에서는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충과 합입니다. 먼저 충 관계는 에너지가 서로 부딪히는 관계예요. 충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는 간목과 경금, 을목과 신금, 정화와 개수 등이 있습니다. 오행으로는 화와 수의 관계, 혹은 수와 토의 관계, 목과 금의 관계입니다. 충 관계일 때는 이런 것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인 자녀와 금인 부모가 서로 충 관계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녀는 진지하게 여러 계획이나 자신의 의견들을 말하는데 부모님은 이 생각 틀렸어,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라면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딱 자르게 됩니다. 진로 문제에서도 자녀가 원하는 예술이나 창작 분야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공무원, 넌 이런 거 시험 봐야 돼, 요즘에 이런 거 하는 게 평생 오래가, 이렇게 딱 자르게 되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자식은 그렇게 느낍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자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부모님은 작은 의견 차이도 너 왜 말 안 들었어? 왜 내가 말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 근데 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상대가 읽을 때는 야 너 시끄러 라고 듣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작은 의견 차이에도 쉽게 흥분하고 결국은 소리 지르면서 대화가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냥 말이 안 통하는, 해소가 안 되고 쌓이다 보니 서로가 괴로운 거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진로 선택에서의 갈등,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 특히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자주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나 서로가 느낄 때 감정적으로 위안받지 못하는 느낌,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충 관계다 보니 무조건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는 인생의 숙제 같은 거랍니다. 충 관계인 부모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주가 달라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예 이런 거구나,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멀리 떨어져서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하면 싸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충관계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됐을 때 의견 일치가 원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박을 버리시고 지금 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일단 해. 적당한 거리두기를 무리 없이 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점점 부모한테 오지 않고요, 얘가 컸더니 야속하기도 하고 나한테 안 오는 건가? 나한테 아무 말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주눅들게 부모가 말하거나 애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기분이 터지는데 이유를 몰라요. 충관계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반대로 합 관계도 있어요. 언뜻 들으면 아주 좋은 관계 같죠? 놀랍게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합이라는 단어가 합체, 즉 잘 맞는다, 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합돼서 사라진다입니다. 지나치는 의존과 유대감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상대가 내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고 자기의 의지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죠. 예를 들어 막내나 장년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혼자 부모님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분들 있죠. 특히 우리가 말하는 K장녀 같은 분들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에 자신을 희생하고 계시지 않나요? 실제로 제 상담 고객 중에 한 분이 정화일간이었고요, 월간에 임수가 있어서 부모님과 합관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합관계는 사주의 오행이 아닌 일간별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3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언니, 오빠는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는데도 혼자 부모님하고 살면서 마치 캥거루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돌봐드리면서 끌려가고 있었죠. 상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니 오빠는 다 결혼했으니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매일 아픈 부모님 곁에 있다 보니 나도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 나는 언제 결혼하냐? 라는 이런 질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커플들을 보니 되게 우울해졌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눈물을 훔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부모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아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좀 참지, 부모님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이렇게 대학부터 직장, 심지어 결혼까지도 부모님 의견을 따랐고 부모님이 노년이 됐을 때 자기가 맞춰가다가 어느 순간 끌려가기만 한 겁니다. 부모님과 합관계에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함께 있는 게 당연시 익숙하다가 인생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합 관계의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잘 맞고 잘 어울리는 느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따르면서 점점점 따라가다가 내가 생각은 있었지만 부모님 말이 맞을 거 하다가 부모님이 원하는 요청을 따라가다가 나는 30대 40대가 된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중년이 되고 부모님 같이 사는 분들 있어요. 거의 다 이런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도 잘 돌아간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부모님과 나만의 사는 삶의 취향이 있다는 걸 내가 찾아서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코스트코를 갔다가 초밥 먹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이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40대가 되면 거의 못 돌리게 되고요. 30대가 될 때 이럴 때 너무 평안하거든요. 빠른 속도로 40대가 되고 나는 부모님한테 에너지를 헌신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일단 독립부터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30, 40대가 된 여자분들이 같이 부모님과 있으시다는 거는 자기 인생을 좀먹는 길이 됩니다. 절대로 앞집이라도 떨어져 있으십시오. 아셨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를 밀어주는 사주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관계입니다. 회사에서 번 돈을 부모님께 보내느라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무토일간으로 월간이 경금을 생해주는 부모를 밀어주는 사주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생금이라고 해요. 심지어 부모님도 경금일간이셨어요.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매달 부모니까 생활비를 부모님이 일을 쉬고 계세요. 나는 혼자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모님을 도와드려보면 뭔가 뭘 하기도 애매하고 뭘 배우기도 되게 애매해지죠. 뭔가 아프시니까 병원비가 뭐 몇백씩 깨지거나 돈 조금씩 들어갈 구간들이 생기고요. 그럼 보니까 30대에 벌은 돈이 없는 거예요. 되게 허무한 상황인 거죠. 내 인생이 없다는 참았다는 눈물을 보이시는 때가 되는 겁니다.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부모님이 사업 실패 후에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분이 유일한 경제적으로 지원자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내조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부모님이 아이를 꾸준하게 내조만 하는데 아이가 독립을 빨리 못하고 그냥 받기만 하다가 정말 30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방끈만 길고 취업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27살 이상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27살에 밀어주시면 안 돼요. 서로가 그냥 고착화됩니다. 아는 순간부터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복합충인 관계인지 모르는 분들이 제가 사주 기초 수업을 할 때 진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그 순간 다들 내가 왜 그때 부모님과 내가 왜 그때 우리 아이와 이랬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의 사주와 부모의 관계, 여러분들의 사주와 자식과의 관계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고 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요.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포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사주를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 에너지를 주는 사주 구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부모님의 경제적 필요를 우선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생의 허무함, 나이는 벌써 30대 후반 40대 이런 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 스스로 자립이 되기 전까지는 돈을 늘리지 말고 오히려 줄이시라고. 내 미래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를 돕는 거는 정말 끊으셔야 됩니다. 끊기 힘드신 상태라면 돕는 수준을 줄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돕는 게 너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3년 안에 결혼이 안 되시면 내가 뭔가 인생에 돈 버는 게 퀀텀 점프하지 못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라고 해요. 내가 그동안 지원 드리는 돈도 많고 앞으로는 형편상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딱 끊으시라고. 어차피 딱 끊어서 안 도와드리는 분은 없어요. 덜 도와드리는 분은 있어요. 매달 받는 분들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받다가 나중에 다 무뎌집니다. 지금까지 사주의 합충과 내조를 통해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 중에 하나라도 내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사주대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계속 끌려가면요 운에서 서로가 한쪽이 빠져요. 우리는 항상 귀인이나 덕 보는 얘기만 생각을 했잖아요. 덕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덕을 밀어주다가 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주에서 보는 가족관계는 그냥 운명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요. 내가 그거를 피하거나 미리미리 알고 나를 보호하는 것도 내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충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헤어지게 돼요. 설날 추석 어버이날 밥만 먹고 헤어지는 이러한 자제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충인 걸 알고 약간 도망 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애가 부모를 잡아먹을 듯이 막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 쌓이다가 나중 되면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한 4시간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충 관계의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를 알게 되시면 도망가야 되는 거지 상대가 알게 될 리는 없습니다. 가족과 나를 분리를 하시고요. 특히 K장녀라면 더 중요합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적절한 소통 방식을 만드셔야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빨리면서 헌신하는 관계, 혹은 너무 우선적으로 한쪽이 끌려가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봤어요. 엄마가 되게 아들과 사귄다던가 아들, 딸이 부모와 함께 사는 거 이상 도망을 안 가려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있는 순간 알고 있는 쪽이 도망가는 거 빼고는 솔직히 답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의절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중년까지 가잖아요. 이제 해결책이 별로 없어져요. 정말 그렇게 함께 늙어가는 그런 슬픈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서로 다른 사주 구조, 내 구조이자 생각이 다른 거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왜냐면 이유는 모르겠고 왜 감정적인 건데 라는 부분들을 이유는 이랬고 그러다 보니 2시간 이상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성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사주의 지혜를 통해 가족과 더 큰 이해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먼저 쿠션을 꼭 넣으십시오. 저도 아는 지인한테 배웠는데 오늘 날이 좋은데 산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쿠션을 넣어서 대화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더라고요. 충관계인 관계의 부모 형제자분들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대화를 유려하게, 충이나 합의나 혹은 내조하는 관계들은 서로 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나도 피해야 되고 조금씩 각자 살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로 각자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랩업하고 다시 만나시는 게 어떠실까요? 말씀드린 특징이 있으시다면 빨리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들은 쉽게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도 못 깨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를 10명이 알으셨어도 한 2명 정도 하시다 마실걸요? 충합관계는 찢어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힘들다 많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주 전문가 황금우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